허리케인 허민이 2일 플로리다주와 조지아주 남부를 강타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알리고자 자전거로 미국 횡단에 나선 김현구, 김한결, 김태우 이 세 학생들이 오늘 뉴저지에 도착했습니다. 올해 노동절 연휴는 휘발유값 하락으로 보다 많은 이들이 자동차를 이용해 떠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9월 13일 주 상원 예비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시민참여센터가 선거 가이드북을 발표했습니다. 극장 부분 예술가들을 가리는 제프 어워드 코미디 부분에 한국계 미국인 피터 김 씨가 최초로 올라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뇌수막염 백신 접종 의무화 법안이 발효됨을 따라 7학년과 12학년들은 관련 접종을 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KBTV 뉴스투데이를 시작합니다. 허리케인 허민이 2일 플로리다주와 조지아주 남부를 강타했습니다. 국립허리케인센터는 허민이 이날 오전 1시 30분께 플로리다주 북서부 멕시코만 연안 지역에 상륙했고 상륙하자마자 주도 텔레아시를 중심에 둔 빅밴드 지역에 강풍과 폭우를 쏟아부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안 소도시인 세인트 마크스가 완전히 물에 잠겼으며 와쿨라 카운티 등에서는 나무와 전신주가 잇따라 쓰러지고 정전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국립허리케인센터는 허민이 2일 조지아를 휩쓸고 3일에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와 노스 캐롤라이나까지 진출한 뒤 4일 동부 연안을 따라 북상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뉴저지 주정부도 이날 오후 애틀란틱, 오션 카운티 등 해안가 지역에 폭풍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향후 허민의 세력이 어떻게 변할지 확실하지 않지만 4일 밤 뉴욕 일원이 영향권 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 주미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렸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집회에 참석해 서한을 전달했었던 3명의 대학생들 기억하십니까? 위안부 문제를 알리고자 자전거로 미국 횡단에 나선 김현구, 김한결, 김태우 이들 세들 학생들이 오늘 뉴저지에 도착했습니다. 뉴저지에 도착한 이들의 첫 번째 행선지는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 위치한 위안부 기림비였습니다. 윤나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4살 경희대 체육학과에 다니는 김태우 씨, 같은 학교 같은 과의 25살 김한결 씨, 그리고 한성대 정보통신학과에 재학 중인 25살 김현구 씨. 이 세 사람은 지난 6월 19일 한국 땅을 떠났습니다. 이들은 6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총 69일 동안 달리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위안부 할머니의 고통과 실상을 전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 세 학생들은 LA에서부터 4,000마일을 자전거를 타고 달려 바로 오늘 이 팰리세이드 파크 위안부 기념비 앞에 섰습니다. 일본군은 위안부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며 저희는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 동행하고, 이 세 사람은 그동안 8월 10일과 24일에 있었던 시카고 워싱턴 수요 집회에도 참석했으며 마지막으로 앞으로 열릴 9월 7일 뉴욕 집회에 참석한 뒤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올해 노동절 연휴는 휘발유값 하락으로 보다 많은 이들이 자동차를 이용해 떠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혼잡이 예상되는데요. 관련 내용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동절을 앞두고 뉴욕 뉴저지 도로 곳곳 여름의 마지막 피서객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뉴욕시가 2004년 이래로 12년 만에 휘발유 값이 가장 하락해 많은 시민들이 노동절을 맞아 드라이브를 떠나고 있습니다. 현재 뉴저지주 턴파이크 빈스 롬바디 휴게소에는 새벽이 되기 전 목적지에 도착하려는 차량들로 매우 붐비는 상황입니다. 뉴욕 항만청은 이번 노동절 연휴 동안 7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도로와 공항 등을 이용해 여행을 떠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200만 명의 시민들이 뉴욕시의 주요 세 공항을 통해 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곳곳에 진행 중이던 도로 공사는 이번 주말 동안 중지되다 다음 주 화요일 아침 6시경에 재개됩니다. 사실상 올여름 마지막 휴가가 될 노동절 연휴인 이번 주말 곳곳에 교통 혼잡과 지연이 예상됩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다가오는 9월 13일 주 상원 예비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특히 뉴욕주 상원 제16선거구 민주당에는 한인 정승진 후보가 출마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시민참여센터가 선거 가이드북을 발표했습니다. 투표율을 높여 한인 정치력을 신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윤나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시민참여센터가 선거 가이드북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이드북에는 한인 밀집 지역인 뉴욕 16선거구 등의 후보 소개와 한인 유권자 분포 분석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정치인들이 도대체 어떤 공약을 내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몇 가지를 모아갖고 우리 한인분들께 투표하러 가실 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올해 유독 선거가 많아 시민들의 참여율이 더 낮다며 많은 한인이 선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가이드북을 통해 커뮤니티 정치력이 신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9월 예비선거가 있다. 9월 13일에 꼭 투표하러 가라. 근데 우리 지역에 누구누구가 나와 있는지 한번 보시고 투표하러 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목표는 투표율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 가이드북은 시민참여센터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인쇄된 책은 시니어센터 및 한인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시민참여센터가 직접 배부할 예정입니다. KBTV 윤날입니다. 극장 부문 예술가들을 가리는 제프 어워드 코미디 부문에 한국계 미국인 피터 김 씨가 최초로 올라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8년 이후 매년 뛰어난 극장 부문 예술가들을 가리는 제프 어워드가 올해도 시카고에서 열립니다. 특히 올 시상식에선 시사풍자극, 즉 코미디 부분 최초로 한국계 미국인 피터 김 씨가 후보자에 올라 화제입니다. 코미디 부분 후보자인 피터 김 씨는 퀸즈 플러싱에서 태어나고 자라 실리콘밸리에서 엔지니어로 활동하다 길을 전향해 시카고에서 더 세컨드 시티의 스탠드업 코미디언이자 배우 작가로 1인 3역을 소화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시카고에서 활약 중인 이 한국계 청년은 뉴욕에서 본인만의 색깔을 담은 토크쇼와 더 나아가 한국에 가서도 쇼를 진행하고 싶다는 멋진 포부를 밝혔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뉴욕주의 뇌수막염 백신 접종 의무화 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7학년과 12학년들은 관련 접종을 해야 합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뇌수막염 감염 예방을 위해 11세 또는 12세에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고 여러 연구에서는 16세에 추가로 백신 촉진제를 맞아야 제대로 된 효능을 발휘한다는 발표가 나오자 뉴욕주는 지난해 중순 모든 7학년과 12학년 학생에 대한 뇌수막염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뇌수막염은 뇌와 척수를 둘러싼 막이 수막구균에 의해 감염돼 발생하고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염됩니다. 뉴욕시 조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 유어 라이트 캠페인이 전개됩니다. 스콧 스트링어 시 감사원장이 인권, 이민단체 등과 진행하는 이 캠페인은 시 조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적정 임금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원은 적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시정부 조달업체 35곳을 웨브사이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 시 조달업체에서 일하면서 규정보다 적은 임금을 받은 경우의 신고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신고는 전화나 이메일,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 방역 작업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이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양봉업자들인데요. 양봉업자가 많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도 지카 바이러스로 인한 방역 작업이 실시되면서 지난 28일 이후 벌 300만 마리 이상이 죽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이집트 순모기 퇴치에 효과적인 살충제 트럼펫이 벌에도 치명적이라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벌의 활동량이 가장 적은 2시간 후 혹은 해지기 2시간 전에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이슨 워드 행정관은 양봉업자에게 방역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일부 누락된 것 같다며 정부의 보험 정책에 따라 보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삼성이 잇따른 배터리 폭발 문제로 갤럭시 노트 7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제 삼성 모바일 비즈니스 고동진 대표는 갤럭시 노트 7의 사용자들이 구매 시기와 관계없이 무료로 새 핸드폰의 교체가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삼성이 최근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출시한 지 2주 만에 발표됐습니다. 갤럭시 노트 7은 충전 시 배터리가 폭발하거나 화재 발생의 사례가 접수돼 왔고 전 세계적으로는 총 35건의 배터리 결함 신고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갤럭시 노트 7은 출시 이후 총 100만 대 이상이 팔렸습니다. 사건과 사고 소식입니다. 브루클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10시 반경
크라운 하이츠에 위치한 세인트마크 애비뉴에서 37세의 아카이자 에블린이 가슴에 총을 맞아 사망했으며 나머지 2명은 현재 치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치료를 받고 있는 31살의 남성과 36살의 남성은 각각 오른쪽 허벅지와 왼쪽 발에 총을 맞았습니다. 경찰은 아직까지 용의자를 찾지 못했으며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브루클린에서는 어제 낮에도 총격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12시 반쯤 24살의 남성이 총에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남성은 사건 당시 브루클린 프리랜드 섹션의 주택가를 걸어가다 가슴에 총을 맞았으며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지만 위독한 상태입니다. 총은 최소 2발이 발사되었으며 이 중 한 발은 근처에 위치한 집에 맞아 창문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아직 피해자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용의자 역시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뉴저지 애틀랜틱 시티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12시경 한 아울렛 매장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총을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현장에서 달아났지만 곧 잡혀 구속됐으며 경찰에 잡히기 전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사건을 일으킨 이유에 대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밤 퀸즈에서 칼에 찔려 죽음을 당한 방글라데시 여성의 장례식이 오늘 뉴저지 리치우드에서 열렸습니다. 경찰은 현재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범인을 쫓고 있습니다. 희생자인 나즈마 카남은 수요일 밤 9시경 자마이카 로멀 로드와 160일가 사이에서 몸이 칼에 찔린 채 의식을 잃은 뒤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장례식에서 만난 그녀의 가족들은 미국 사회 내에서 무슬림 커뮤니티는 안전하지 않다며 이번 희생자가 당한 기습도 커뮤니티 증오범죄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피습 사건이 단순 절도와 관련된 범죄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뉴저지 뉴악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교장이 실종이 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마운트 버넌 초등학교 교장인 베르타 다이어가 행적이 모연하다는 신고를 받고 추적 중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베르타 다이어는 소머셋의 타운하우스에서 혼자 살고 있었으며 함께 일하는 교직원들이 평소 학교에 일찍 출근하는 그녀가 수요일에 보이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종된 여성을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함께 일하는 동료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동료는 화요일 밤에 실종자 여성의 집에서 학교의 개학에 관해 얘기를 나눴으며 베르타 다이어가 두통을 호소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 동료의 증언과 경찰이 출동했을 때 집안에 불과 TV가 켜져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욕 경찰이 지난 목요일 맨해튼에서 지갑을 훔치는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지갑을 훔치기 전 후에 CCTV 영상을 공개하고 핫라인을 설치해 이 남성을 공개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영상을 살펴보면 어제 오후 5시 웨스트 28번가와 오에비뉴 교차 지점에서 한 남자가 72살의 여성의 지갑을 잡은 뒤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립니다. 여성은 다행히 경상을 입었지만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과 휴대전화를 도난당했습니다. 뉴욕 경찰이 공개한 또 다른 감시 카메라 영상입니다. 뉴욕 경찰은 지난 수요일 오후 워싱턴 스퀘어 파크에서 여자친구 문제로 다투다 한 남성에게 총을 겨눈 용의자의 모습이 담긴 감시 카메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사건은 수요일 밤 11시 15분경 워싱턴 스퀘어 파크에서 총을 든 용의자가 권총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번 가격하고 피해자 다리에 총을 겨눴습니다. 용의자가 발사한 한 발의 총은 보도블록을 향했고 피해자는 총을 피할 때 바닥에 부딪힌 가벼운 상해만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최근 2 남성이 한 여자 문제로 자주 다퉈왔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해외 단신 전해드립니다. 북한 두만강 유역에 사상 최대의 홍수가 발생해 함경북도 지역에 극심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9일부터 9월 2일까지 발생한 태풍으로 두만강 유역의 강이 범람하고 회령시에서는 15명이 행방불명됐으며 함경북도 전체적으로는 17,180여 세대 주택이 완전 또는 부분 파손되면서 4만 4천여 명이 대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에서 2004년도에 납치가 됐었던 미국인 대학생이 북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영어 교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최성용 납북 가족자 모임 대표가 사실이라고 오늘 언급했습니다. 데이비드 스네드는 미 유타주에 위치한 브링검 영대학교 학생이던 당시 중국의 원난성 여행 중에 실종됐으며 중국 공안이 대대적으로 수색에 나섰으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부모가 아들을 살해하고 감춘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필리핀 남부 다바오시의 야시장에서 2일 오후 10시 30분께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 최소 12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쳤습니다. 폭발은 다바오시의 고급 호텔인 마르코폴로 인근 야시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마틴 안다나르 대통령 공보실장은 초기 조사 결과 경찰이 포탄에 바탕을 둔 폭발 물질의 파편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배후를 주장한 세력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을 25년 이상 철권 통치해온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이 향년 78세를 일기로 현지 시간 2일 별세했습니다. 지난 27일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 치료를 받아온 지 7일 만입니다. 우즈벡 정부와 의회는 카리모프 대통령이 급성 뇌출혈 끝에 2일 수도 타슈켄트에서 서거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역대 공화당 정부에서 외교 수장을 역임한 헨리 키신저와 조지 슐츠 전 국무장관이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 지지 선언을 곧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지 슐츠 전 국무장관은 2일 미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와 한 인터뷰에서 헨리 키신저 전 장관과 함께 공개적으로 클린턴을 지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헨리 키신저는 리처드 닉슨과 제널드 포드 정부, 슐츠는 노널드 레이건 정부에서 각각 국무장관을 역임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폭발적인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보건부와 환경청은 2일 38명의 신규 감염자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첫 번째 지역 감염 환자가 발생 이후 일주일 만에 누적 감염자 수가 18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날도 신규 감염자 가운데 4명이 이전에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에서 나오면서 지카 감염 지역은 더 넓어진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제 냉연 강판에 최고 64.68%의 반덤핑, 상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는 2일 브라질과 인도, 한국, 영국에서 만든 냉연 강판 제품에 대한 반덤핑, 상계 관세 부과에 찬성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냉연 강판은 자동차, 차체나 전기 제품 등 광범위한 내구 소비재의 중요한 재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5개 거대 IT 기업들이 인공지능 AI 연구의 윤리 기준을 만듭니다. 뉴욕타임즈는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과 아마존, 페이스북,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 5개 기업의 연구자들이 최근 만나 인공지능과 관련이 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고 오는 9월 중순에 새로운 단체를 발표할 잠정적인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습니다. 이 단체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기준을 세우는 틀을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오늘 기상청에 따르면 열대성 허리케인 헐미는 남조지아 쪽으로 이동하면서 약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노동절 연휴인 이번 주말 미국 북동부 트라이스테이트가 허리케인 헐민의 예상 경로로 전망돼 계속해서 날씨 변화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거센 비바람에 따른 정전 피해에 대비해 미리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을 충전시켜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노동절 연휴의 시작인 주말인 내일은 구름이 많이 껴 흐리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77도, 섭씨 25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6도, 섭씨 19도가 되겠습니다. 4일 일요일도 대체적으로 구름 낀 가운데 오후와 밤에 거센 바람과 장대비가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78도, 섭씨 25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8도, 섭씨 20도가 되겠습니다. 노동절인 5일 월요일은 구름 끼고 강한 바람 불어 쌀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 시간대 비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 화씨 77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8도, 섭씨 21도가 되겠습니다. 6일 화요일은 부분적으로 구름 끼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84도,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9도, 섭씨 22도 되겠습니다.
노동절 연휴인 이번 주말 허리케인 헐민 움직임 계속 주시하셔서 피해 없는 좋은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9월 2일 보내드린 KBTV 뉴스 투데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노동절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